3만 원 이하 위스키를 사야 한다면 무조건 아리시죠. 저는 위스키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아리시 위스키를 먼저 마셔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일단 부드러워서 마시기 편하고 부정적으로 알코올 튀는 느낌이 덜하고 집에서 활용도도 너무 좋고 게다가 가격도 합리적이다. 입문용 위스키의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3만 원 이하 4가지 아리시 위스키 패디, 제임슨, 커클랜드, 웨스트코크 비교심 해보고요. 중간중간에 아리시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릴게요. 시음에 앞서 전해드리는 아리시 위스키 상식 첫 번째, 아리시 위스키 스펠링은 WHISKEY를 사용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19세기경부터 아리시 위스키 디스틸러들이 스카치 위스키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E를 추가를 해서 WHISKEY라고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표기법은 아닙니다. 아리시 위스키 규정에서는 스펠링은 WHISKY라고 써도 되지만 WHISKEY라고 써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아리시 위스키 중에서 맥커넬스라는 위스키는 WHISKY 스펠링을 쓰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마실 이 4가지 위스키는 모두 WHISKEY 스펠링을 사용합니다. 처음으로 패디 위스키를 소개해드릴게요.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위스키예요. 저에게도 약간 생소한 브랜드였긴 했는데 리서치를 해보니까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높고 주류 품평회에서 수상 경력도 아주 화려한 위스키더라고요. 패디 위스키는 17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70년대부터 수출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80여 개 이상에서 판매 중이에요. 처음부터 이 위스키가 패디라고 불린 건 아니었고요. Cork Distillers Company Old Irish Whiskey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82년 패트릭 플러허디, 패디라고 부르던 영업사원이 고용이 됐는데요. 이 영업 스킬이 엄청나고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긴 위스키 이름 대신에 패디 플러허티스 위스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업사원 패디를 기리기 위해서 1912년 공식적으로 패디 아리시 위스키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름 속에 숨겨진 스토리 정말 재밌죠? 여기서 잠깐 아리시 위스키 상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패디 위스키를 포함한 아리시 위스키의 부드러움은 트리플 디스틸레이션 3번 증류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3차례 증류하게 되면 구리와 접촉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벼운 바디감을 가지면서도 과일, 꽃 등의 향긋한 향과 섬세한 풍미를 느낄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 3번 증류 역시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에요. 아리시 위스키 규정에는 증류소의 관행에 따라서 2번 증류할 수도 있고 3번 증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패디에게 3은 더 특별한 숫자입니다. 그레인, 몰트, 파스틸 3번 증류된 3가지 원액을 조화롭게 블렌딩했어요. 250여 년간 같은 방식으로 위스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리시 위스키 정수가 담긴 패디 위스키 시음해볼게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아리시 블렌디드 위스키들이 향이 조금 약한데요. 패디는 꽤 진한 느낌이 들거든요. 오크의 향이 풍부하게 받쳐주는 와중에 꽃과 과일의 향이 전해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바디감이 좀 있네요. 다양한 블렌드를 쓴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도 아리시 위스키 특유의 부드러움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닐라와 구운 빵과 같은 맛이 나고요. 약간의 향신료도 느껴져요. 뒤로 갈수록 꿀의 달콤함도 함께 전해집니다. 위스키 평론가 짐 머레이가 패디 위스키를 One of the softest of all island whiskies 라고 평가한 적이 있어요. 완전 인정. 마셔보니까 합리적인 가격의 위스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을 받은 이유가 납득이 가요. 부드럽지만 다양한 풍미를 자랑하는 아리시 위스키를 원하시면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비슷한 제임슨 위스키 이어서 마셔볼까요? 아리시 위스키 중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위스키입니다. 레이디 가가, 리안나 등 셀럽들이 좋아하는 위스키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제임슨 위스키는 메가보리와 몰팅을 하지 않은 보리를 증류한 파스틸 위스키, 그리고 여러 가지 곡물들을 증류한 그레인 위스키를 블렌딩해서 만들어집니다. 아리시 위스키의 가장 독특한 점이 몰팅을 하지 않은 보리를 위스키에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스카치 위스키와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해요. 아리시 위스키의 호황기 시절이었던 1785년에 몰트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리시 디스틸러들은 몰팅을 하지 않은 보리를 사용해서 위스키를 만들면서 세금을 피했습니다. 이게 아리시 위스키의 독특한 카테고리인 파스틸 위스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에요. 아리시 위스키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이 참 많습니다. 아리시 위스키의 긴 역사를 담고 있는 제임슨 위스키 이어서 마셔볼게요. 제임슨 위스키는 유독 좀 향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향을 맡으려고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가벼운 꽃과 풀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근데 마셔보면 조금 더 진한 맛이 느껴지는데 바닐라랑 견과류의 고소한 맛이 나요.
익숙한 맛이라서 그런지 가끔 물같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깔끔하고 부드러운 아리시 위스키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고 한다면에서는 식전에 어울리는 위스키를 제임슨, 그리고 식후에 어울리는 위스키를 패디로 꼽았어요. 식전에는 알싸한 맛이 좋고 식후에는 순하고 부드러운 위스키가 좋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더했는데요. 이렇게 식사 전후에 아리시 위스키를 다양하게 즐겨보는 것도 특별한 위스키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임슨 위스키와 많이 비교되는 커클랜드 아리시 위스키입니다. 커클랜드는 코스코의 PB 브랜드예요. 코스코가 직접 증류소를 가지고 있진 않고요. 원액을 구매를 해서 커클랜드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면 증류소를 추측하는 글이 있긴 하지만요. 코스코에서는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커클랜드 아리시 위스키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긴 하지만요. 이 라벨을 통해서 4년 숙성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아리시 위스키는 700리터가 넘지 않는 캐스크에서 3년 이상 숙성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스카치 위스키도 이 부분은 규정상 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스카치 위스키는 오크, 즉 참나무 캐스크에서 숙성해야 되지만 아리시 위스키는 우든 캐스크, 나무로 만들어진 캐스크에 숙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더 폭넓은 캐스크 사용이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리시 위스키는 오크 캐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커클랜드 아리시 위스키도 오크 캐스크에 숙성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위스키 심해볼게요. 은은한 바닐라와 오렌지 향이 나요. 꿀 향기도 함께 느껴집니다. 바닐라랑 크리미한 맛이 잘 어우러져요. 그래서 제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다라고 묘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2만 원 초반대 스카치 위스키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알코올 튀는 맛이 없이 둥글둥글 부드럽게 마시기 좋아요. 하지만 이 커클랜드 위스키에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접근성이죠. 코스코가 인근에 없다, 혹은 있더라도 코스코 회원권이 없다라고 하면은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이 너무 많아요. 이거 거의 완전 무기 아닌가요? 사람이 많으면은 그런 뭐 모임에서 부담 없이 나눠 마실 가성비 위스키로 훌륭한 위스키긴 하겠지만 혼술용으로 혼자 소비한다고 하면 조금 버겁긴 해요. 자, 마지막으로 웨스콕 아리시 버번 캐스크 위스키. 자, 오늘 마시는 제품 중에서 가장 단위 가격이 높은 무려 3만원입니다. 2003년에 설립한 신생 크래프트 증류소인 웨스콕 증류소에서 만든 위스키예요. 이 위스키는 퍼스필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했다고 합니다. 원액 비율을 밝힌다는 것도 특별한데요. 그레인 위스키 75%, 그리고 몰트 위스키 25%를 블렌딩한 위스키예요. 그레인 위스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상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아리시 위스키 규정상 몰트 위스키는 100% 메가보리만 사용을 해서 단식 증류기로 증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스카치 위스키와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아리시 그레인 위스키는 메가보리 30% 이하 몰팅을 하지 않은 옥수수, 밀, 호밀과 같은 곡물들을 사용을 해서 연속식 증류기로 증류를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카치 그레인 위스키는 특정 곡물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속식 증류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아리시 위스키가 카테고리 분류에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한 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복잡한 이야기 그만하고 마지막 위스키 심해볼게요. 향이 제임슨보다 조금 더 약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바닐라와 시트러스한 향이 납니다. 조금 향에서부터 알코올이 튀는데요. 곡물의 비릿한 맛과 사과와 카라멜의 달콤한 맛이 느껴지긴 해요. 아리시 위스키 특유의 마시기 편한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버번 캐스크 수성에서 오는 특징을 잘 못 잡아내겠어요. 사실 이 정도 퀄리티에 3만원이면 나쁘다고 말할 수 없긴 한데요. 앞서 마신 위스키들이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하고 균형이 좋아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례로 마셔보니까 각각 위스키 풍미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원픽을 꼽으라 라고 하면은 저는 체리 위스키를 꼽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다양한 블렌드를 사용해서 그런가 복합적인 풍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다채로운 맛이 나거든요. 그냥 마셔도 좋은 패드 위스키 더 맛있게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마지막 상식과 함께 전해드릴게요. 아리시 위스키는 쌉싸름한 진저에일과 합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4개월 내내 좋아하는 하이볼인데요. 아리시 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재료는 아리시 위스키, 진저에일, 라임, 얼음만 있으면 됩니다. 얼음을 이렇게 가득 채운 잔에 위스키 45ml를 넣습니다. 그리고 라임즙을 쭉 짜라 넣어요. 한번 살짝 저어준 뒤에 진저에일을 넣어줍니다. 한 번 더 저어줘요. 그리고 남은 라임즙을 쭉 넣어주면 끝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싶은 만큼 너무 맛있는 하이볼이 완성됩니다. 가격도 맛도 활용도도 좋은 아리쉬 위스키, 호불호도 적은 맛이라서 누구와 나눠 마셔도 좋고 홈술로 집에서 마시기도 너무 좋아요.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편안한 친구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아리쉬 위스키 그리고 패디 위스키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